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대통령 말이야. 만약에 중임대로 바뀌면 그 당시 대통령 현재 법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안 돼. 그런데 지금 좀 찾아보니까 그 법 쪽에서 의견은 아마 그 법도 같이 만약에 한다면 손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 어차피 헌법 이제 한번 요번에 손대면 또 손대려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요번에 바꾸고 싶으면 싹 다 바꾸겠지. 아마 그 피선거권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도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 뭐 지경 갔다가 바로 출마 가는 뭐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보고 누구든 그 막 옆에 주위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니들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걸 내세우는 사람 뽑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지? 니들이 살아갈 세상에 난 누가 뽑혀도 상관없어. 나는 누가 뽑혀도 상관없다고. 경기 타는 직업이 아니야. 보자. 그래서 이제 보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산권 보장 다음에 생존권적 기본권인데 생존권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거야. 생활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생활. 일이니까 돈이잖아. 돈과 관련된 거, 생존과 관련된 거. 내가 그리고 일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 교육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근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나라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그지? 시장경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기본이야. 나라가 절대 개입하면 안 돼.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계속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잖아. 그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뭐야? 시장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그리고 가정을 일정 부분 통제하잖아. 어떻게? 의무 교육. 그리고 시장은 뭐야? 근로. 그리고 시장 독가 경제법 이런 걸로 통제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다른 말로 고급지게 뭐라 그래? 복지 국가 실현. 또 요즘에 또 정치인들이 미쳐갖고 하는 것도 뭐 있어? 니 하는 거 있잖아. 스마트팜 이런 걸로 AI 뭐 미쳐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한단다. 미쳐가지고.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되냐? 교과서를 싹 다 바꿔야 되는 게 애들 다 컴퓨터 다 사. 애들이 또 그거 공부하겠어? 유튜브지.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혹시 아버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있으면 가서 얘기 좀 해라. 공약을 낼 때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서 필터를 걸러가지고 계속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래. 쉐이크를 먹을 때는 미숫가루를 타 먹을 때도 한 번씩 흔드는데 국민을 위한 혈세로 일을 하는데 아무거나 말이 팍팍 나오면 되겠냐?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생존권적 기본권이야. 생존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와 관련된 권리가 있어. 그래서 보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기 봐봐. 생존권적 기본권 볼게.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한 데잖아. 그래서 종래의 국가로부터의 권리를 얘기한대. 이 자유권적 기본권인데 비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한 권리래. 국가에 의한 권리,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통제. 이게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가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오면 권리를 주는데 풀어놨대. 그게 권리야. 그런데 뭐야? 풀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통제하는 거야. 그 권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의 나라는 어떤 거야? 사회주의야.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실현되면 사회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야. 가장 평화롭고 지상낙원이지. 다 배부르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그지? 그지?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면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들 얘기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무상교육이야? 중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야. 그지?
중학교까지가 우선교육인데 일부 지자체들 대부분 다 어떻게? 뭐 고등학교까지 다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근로와 관련된 노동상권이 나왔는데 근로에 걸린 근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기회를 제공 바꿔줄 수 있고 근로조건상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보면 헌법 32조에 고용중징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이지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대. 그리고 근로 기준의 법정주의는 근로는 근로와 관련된 계약이나 근로와 관련된 계약에서 시간, 임금 그리고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정해진 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는 게 법정주의. 법정주의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벌받는다는 거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 얘기지. 그리고 나오는 게 뭐야?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에 대한 차별 뭐 있냐? 생리휴가. 그지? 그리고 또 뭐? 임신, 출산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그 모성이고 그거는. 야 여성에 대한 차별 뭐 있어? 차별금지. 그런 것들 여성에 대한 뭐 출산휴가 뭐 생리휴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네. 그럼 남성은 없어. 남성은 왜 사회복지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어?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사회복지를 만들 당시에 남성은 선거권자였고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말래. 완전 찌그러져 있는데 야 니네 집에 누가 이겨 싸움? 그지? 니네 집은? 이 집에 아버지가 이긴다며. 야 니네 집은 누가 이겨? 어머니가. 그지? 니네 집은? 어머니가. 니네 집은? 어머니. 그치? 봐. 와, 얘 대단하다. 야, 아버지가 멋진가 보다. 야, 니네 집은? 엄마, 니는? 와, 봐. 이 중에서 너만 아빠가 이겨. 야, 이렇게 남성들이 지금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했는데 왜 니들 가만히 있니? 남성 복지단 싫어요. 내가 여자지만 요즘 돌아가는 난 니들에게 표를 받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좀 짠해?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시집살이 시키면 난리나 요즘에. 큰일 나. 요번에 동생이랑 캠핑을 갔는데 궁줄 알았어. 추워가지고 개떨고 있다. 캠핑장에 가면 예쁘잖아 사진이. 나는 그런 걸 꿈꾸고 갔거든. 어제가 내 생일이라 동생이 주말에 캠핑장을 대여해가지고 파티를 해준다고 간 거야. 집에 내려간 길에. 그래서 나는 늘 카카오톡 푸샤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캠핑장에 바짝바짝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멋질 줄 알았거든. 딱 갔는데 막 의자만 있고 천막 맞춰 감자한테 너무 춘 거야. 막 바람이 이것저것에서 불고 막 텐트 큰 거 있대니 그 텐트는 또 버렸대. 차 개떨듯이 떨고. 근데 지는 막 열심히 뭘 하고 이러는데 그따 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막 옳게는 이렇게 꼬지 있잖아. 꼬지 닭꼬지를 굽는데 이게 불판 있잖아. 버너를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올케가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았어. 버너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불이 앞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타 죽을 뻔했어. 와 깜짝 놀랐어. 와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대가리 탈 뻔했어. 캠핑은 사진으로만 봐야 낭만적이야. 와, 그거 다시는 안 가려. 캠핑 그러면 캠핑 좋아하는 사람 와. 그래가지고 너무 춥다고 엄마랑 나랑 아빠랑 막 개떨지 떨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가서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제서 이제 텐트 조그마한 거 다시 뒤에 치고 거기에 전기장판 깔아서 그거 들어가 있었어. 집에 와서 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고기는 맛있던데. 캠핑이 낭만적이지. 그래서 고맙다고 했다. 그냥 고깃집에서 먹지. 고깃값보다 더 들었어. 조카들 용돈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동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사건 그리고 니들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뭐 써야 된댔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되는 거 뭐야? 근로시간, 근로내용, 그리고 또 뭐 써야 되지?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로내용, 업무내용, 보수. 왜 써야 되냐면 근로시간을 오버하면 추가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업무 외적인 걸 시키면 추가임금을 줘야 되고, 또 근로장소 외의 곳에서 일을 시키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러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아르바이트 원래 하루만 해도 근로계약 써야 되는 거거든. 안 써주잖아. 만약에 안 써줘.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그 일을 꼭 해야 돼. 내가 돈이 당장 급해서. 문자. 누구누구 사장님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건데 임금은 이렇게 맞죠? 그럼 내일 아침 몇 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서. 오케이? 그렇게 쓰면 돼. 그렇게 쓰고 어떻게 하면 돼? 거기 앞에가 사진 찍고 어떻게? 아침 출근해서 그 가게 앞에가 사진 찍고 그 가게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가서 그 시계인대가 사진 한번 찍고 퇴근할 때 시계인대 사진 한번 찍고 어떻게? 나올 때 사진 한번 찍고 일 다 끝나고 나면 그 새끼 고소해. 어? 근로복지부에다 고용노동부 신고하라고 벌금 겁나 때려박게. 원래 계약서 안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안 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 다 써주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사건,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야. 그래서 5월 1일 날 학교 안 쉴걸? 여기는 국립이잖아. 그래도 쉬는 교수님들도 있어. 그지? 대구 쉬니? 지난 학기 쉬었던 것 같은데. 안 쉬었어? 지난 학기 학교를 안 다녔어. 지난 학기. 아 1학년이냐? 2학년. 2학년 왜 학교를 안 다녀? 근데? 아니 군대 갔다 왔어? 나이가 좀 됐겠네? 23살. 와 23살이구나. 나 20살인 줄 알았어. 23살. 그래 지난 학기에 잠시만. 지난 학기 5월 1일 날 순천대를 쉬었던 것 같은데. 나도 선택하라고 그랬어. 5월 1일이 뭐예요? 어? 5월 1일. 무슨 일이냐? 5월 1일? 선택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 나한테.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린 쉬지 말자. 쉬나? 안 돼. 어제 한 물어볼게. 이번에 어떻게 쉬었나? 다른 사립학교는 쉬었나? 다 지난 학기? 5월 5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5월 5일? 5월 5일 날 쉬었나? 아니 모르겠어. 어쨌든 다른 국립은 개교기념일. 개교 기념일인가? 어쨌든 나는 국립대학밖에 안 나가니까 그때 다 쉬었던 것 같거든? 안 쉬었던 것 같거든? 근데 뭐 여기는 잘 모르겠어. 보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선언하는 건강한 문화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재해 예방과 위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여기 이제 해당될 수 있대. 장애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나 이거 나오면 할 얘기가 있는데 사회복지학과 있어서 얘기할게. 얼마 전에 그 예전 1년 작년인가? 그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 장애인들이 누웠었어. 좋아.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실현되는 게 맞아. 그런데 하는 방법이 난 틀렸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한번 잘 생각해봐. 물론 나도 화났었어. 그날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어. 액수가 만만치 않았었어. 가는데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놓쳤어. 차도 안 갖고 나와. 놓쳤어. 기차 타러 가야 돼. 기다렸는데 안 일어나셔서 결국 나갔는데 버스 없어. 택시 안 잡혀. 난리 났어. 사람들 출근 시간인데. 좋아.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 어떻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해도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거기서 사정을 봐주셔서 겨우 택시를 잡아서 기차를 타고 갔어. KTX가 가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강원도 어디로 갔어. 그것도 좋은데 나는 그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장애인이 누우면 안 돼. 혼자 누우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만약에 내가 그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같이 눕거나 내 다리를 묶고 같이 눕거나 내가 눕거나 했을 거야. 자기는 위에서 사진 찍고 장애인만 그 바닥에 기어다녔잖아. 생각 안 해봤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기어야지만 그게 실현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지. 아니야? 일반인도 같이 놀아. 일반인도 같이 눕거나 지가 다리를 쳐묶고 누웠어야지. 내 말 틀렸냐? 내가 시간만 있어서 그 새끼한테 그 얘기 했을 때 그러면 시간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참았어. 우리 엄마가 제발 수업 시간 이런 얘기도 하지 말래.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애인들 눕히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왜냐면 이거 진짜 내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 짠하지 않냐? 근데 나는 사회복지 자격 따려면 실수를 나가야 되거든. 치매노인 치매 걸린 사람 거기 실수 나갔어 한 달 동안. 근데 그 사람들이 100% 정신이 나가 있는 게 아니야. 가끔 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야. 엄청 수치스러워해. 자기 기저귀 차고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순간순간 수치스럽지 않을까? 거기 바닥에 누워있는 거? 그런데 자기 동료들 때문에 참는 거 아닐까? 뚱뚱한 애한테 뚱뚱하다고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손가락질 했었거든. 뚱뚱한 애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랑 뚱뚱하지 않은데 너 돼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거든. 그럼 나 같으면 내가 정말 장애인 인권 운동가였다면 난 내가 내 온몸을 묶고 누웠을 것 같아.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스마트팜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떠니? 너도 같이 묶여서 할래? 그래. 장애인 운동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희생정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희생정신 정말 투철하게 필요한 직업이야. 돈이 얼마 안 돼 그게. 사회복지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애만 부자가 되는 거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돈이 안 돼. 월급이 엄청 싸. 잘해드리세요. 알았죠? 봅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 사회복지학과 2명 있었나? 어쨌든 여기 나오면 해줍니다. 장애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하고 다니는 이동혜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최저 생계비를 근무히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일반 가정보다 추가 지출 비용이 많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가라고 돼 있어. 이거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아마 이걸 거야.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수당을 지원하는데 플러스를 더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당한가? 이거 안 된다고 했어. 최소한의 조치를 다 해줬는데 더 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판결 났대. 그리고 좀 혼인 가족 모성에 관한 것들. 그래서 국가는 두 번째 달라면 국가는 모성에 관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첫 번째 단락에는 혼인 가족제도, 혼인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존여비, 중건적 관념을 청산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서 가정의 민주화를 확립한 원칙하의 제도 내지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 이런 가족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가족 내에 일에 웬만하면 간섭 안 하잖아. 그래? 근데 요즘에는 하잖아. 왜 그런 거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학대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기본권 중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혼인, 가족, 모성, 복원에 관한 권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기본권이 올라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찰 개입하는 거야. 그래, 야, 얘들아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애가 처맞고 있어, 여자가 처맞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줘야 되니? 남의 일이라고 내비둬? 아니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신고하면 있잖아. 우리 집에 찾아서 개질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땐 신고를 하고 상황이 이러니 누가 신고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아니냐?
신고인이나 뭐 이렇게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게 있어. 그 얘기하지 말라고 딱 잘라야 돼. 그래야지 안 보여준다고. 경찰들은 보여줘. 여기 아버지 어머니 경찰 손들어. 아,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물어봐. 그런 거 있는지? 내가 알기로 있다고 했어. 미안해. 아, 욕해서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아는 경찰들 중에 좀 이상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물어봐야 돼. 좋으신 분일 거야. 어디서 경찰 하시니? 인천. 이거 인천에 사는데 넌 왜 여기 와 있어? 아, 여기가 좋아서? 그럴 수 있어. 여기가 좋아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신고할 때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내가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보복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 뭐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권은 중요하지. 환경권 제일 중요하다. 환경 파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지. 우리 집 요즘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서울은 눈을 못 뜨겠어. 눈이 너무 따가워. 여기 딱 내리면 눈 뜰 수 있을 것 같아. 서울가 문을 못 뜨겠어. 눈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그래서 환경권은 행정소송을 많이 해. 우리 기본권 중에 청원권이라는 게 있어. 청원권은 뭐야? 뭐라고 했어요? 청원권이 얼마 전에 배웠는데? 청원권이 뭐라고 했어? 얼마 전에 배웠는데 청원권이 뭐야? 저 뒤에 가서 물어볼까? 얘네 청원권이 뭐야? 응? 청원권이 뭐야? 아이? 야, 청원권이 뭐야? 어? 우리나라에 어디에 하면 돼? 그렇지. 국민신문고. 그래서 국민신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청원권은 국가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환경과 관련 청원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비행장이 생겨가지고 내가 많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공항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이제 소각장. 그리고 내지는 우리 쓰레기 묻는 거 있잖아. 쓰레기 매립지. 난리 나잖아. 아파트. 우리가 내가 마포에 살잖아. 마포 성산동 홍대 앞에 그쪽에 사는데 저쪽에 상암운동장 있는데 그쪽에 쓰레기 매립지가 생겼거든. 근데 거기 보면 상암운동장 뒤쪽으로 생기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아파트 애들이 난리 났어. 그게 무슨 공원이냐면 하늘고 뭐 그쪽 뭐 그래 난리 났었어. 그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 그거 딱 샀어야 돼. 얼마 많이 그래도 처음 내가 그 마포로 이사 갔을 때 그 진짜 얼마 안 했었거든. 진짜 얼마 안 했었거든. 야, 그런 게 다 보이면 사람 살 수 있겠냐, 그지? 그냥 몸 건강하면 됐지, 그지? 그래. 똑똑하잖아. 예쁘잖아. 그때 그 샀어야 돼. 이런 후회는 한다, 얘들아. 다 가질 수는 없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청원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한다. 행정소송은 뭐야? 국가가 나에게 부당한 뭔가를 했을 경우에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한다든지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가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대. 그런 거. 뭐 아니면 그래서 침해가 일어났다든지 앞에 다 배웠던 거지. 헛거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기본권, 청원권 나오네. 청원권 뭐야? 안 배웠구나. 미안하다. 이제 배우네. 미안하다. 안 배웠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안 가르쳐줬는데? 이제 배워. 보자. 청원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적극적인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 구제를 위한 권리래. 내 권리 기본권이 침해당했대. 그래서 그걸 구제한다는 거야. 구제가 뭐냐면 살리는 거야. 내가 침해당한 걸 살려. 구제해준대. 물속에 빠진 거 건드리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런 청구권이야. 수익권이라는 건 뭐야? 나에게 플러스되는 거야. 침해된 내 기본권이 침해됐잖아. 그걸 살려주는 거니까 수익권이지. 이게 필요 없어. 그냥 몰라도 돼. 청원권은 봐봐. 국민이 국가나 국가기관에 대해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구권의 종류엔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 명령,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의 시설, 그 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뭐 사항 등이라고 돼 있어. 기타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처분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재판에 관여된 거, 그리고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거, 타인을 모독할 목적으로 한 거. 그러니까 뭐 국가 원수를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 다른 사람의 걸 뺏기 위한 뭐 재판과 관련된 거, 이건 안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형사 보상 청구권은 뭐냐면 형사 보상 청구권이랑 뒤로 넘겨서 보면 168페이지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랑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봐봐. 형사 보상 청구권은 뭐냐면 국가기관이 나한테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대. 그래서 내가 징역 갔어.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했어. 어떻게 해야 돼? 국가 보상 청구권을 해가지고 나한테 나 무죄 받고 나라의 보상을 받아야지. 그럼 뭐해? 판결한 새끼를 죽여. 야 옥살이를 10년 했어. 니 같으면 그 매덕으로 보상이 되겠어? 그치? 니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지? 그치? 그래도 그러지 마. 알지? 그런 생각 그냥 전화를 해. 하지 마.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하지 마. 보자. 형사보상 청구권이랑 형사피의자나 피고피고인이 구별되었다.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기소는 뭐야 얘들아? 기소는 형사 사건에 가서 가는 걸 얘기해. 형사 재판에 가는 걸 얘기해. 형사 재판에 가는 걸 얘기하는데 불기소됐다는 얘기는 뭐야? 형사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 내가 수사를 받고 치조를 받고 이랬던 게 억울하잖아. 근데 판결은 내가 죄가 없다고 났어. 그럼 화나지. 그리고 무죄는 뭐야? 형사 사건이 성립되는 줄 알아서 형사 사건까지 갔는데 검사가 생각해.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뭐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증명을 못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증명을 못했거나 진짜 죄가 없거나.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대. 형사보상이랑 국가배상이 약간 다르지?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배상이랑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 설치 및 하자로 인하여 개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어떻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돼 있어. 야 봐. 여기에서 공무원이 나한테 위법한 행위를 했대. 그러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내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요. 영조물이란 뭐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거야.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재산적 손해를 봤대. 재산적인 손해는 뭐야? 치료비도 들어가는 거야. 내 재산을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데 손해를 본 것도 들어가지만 내 돈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치료비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내가 뭐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잘못 들어가 다쳤어. 치료비가 들었어. 그런 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액수가 크면 국가 배상으로 가야겠지만 만약에 액수가 약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첫 시간에 한번 얘기해줬잖아. 그것도 국가 배상의 일종인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냥 사설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길거리 가다가 보도블럭 걸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뭐라고 그러지? 거짓말로 신고한 걸 뭐라고 그러지? 어? 공무집행 방해가? 뭐라고 그러니 그거? 야, 그 거짓 신고. 그 잘못하면 보이신. 허위, 하여튼 그런 거 공무집행 방해, 허위 신고 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알았지? 그래서 그게 그 근거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범죄 피해자야. 요번에 산불 난가 몰래? 산불이 났어. 얼마나 고통받을 것 같아? 범죄 피해자가 있어. 산불. 범죄 피해자는 뭐야? 산불로 인해서 집이 불탄 사람. 그러면 최초의 발화 원인을 찾겠지. 성묘객이 어떻게 했대? 산소. 풀 깎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대? 불 질렀대잖아. 성묘를 하지 말든지. 그랬으면 걔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걔가 돈이 있겠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물어주는 거지. 넌 지금 그래. 근데 나라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살 수 있게끔 조금 보상해줘. 얼마 안 나와 이거. 얼마 안 나오는데 그때 세월호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얼마 안 나와. 그런데 많이 나왔지. 그거 어떻게 나온 거야? 그 성금이야. 요번에도 막 임영웅 10억이나 냈다며. 임영웅 씨가 4억 내고 팬클럽 6억 냈대.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이 막 2억, 1억, 2억 막 이런 식으로 냈대.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안 내? 정말 궁금하다. 그지? 냈겠지? 냈을 거야. 찾아봐. 쉬는 시간 끝나고 해? 그래서 성금으로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난리가 나면 이게 이슈가 크게 된 것들만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으로 인해서 그 성금이랑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랑 해서 n분의 1을 주는 거야. 얼마 안 돼. 두당 얼마씩 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보상 안 해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국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 소송하고 막 이래. 실제로. 그래서 뭐 그때 불난 거야 뭐 처음에 나라가 성금 안 거쳤을 때 30만 원인가 줬다며. 그 정도 수준이야 진짜로. 진짜 그래. 130에서 100, 150 이 정도일걸? 내가 알기로는 그렇대. 그 한 사람당. 그래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비 정도 물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참정권이 나오는데 참정권이랑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정치에 나가거나 내가 정치에 나갈 사람 뽑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야? 선거, 피선거권, 투표 이게 세 개 나와. 선거는 뭐야? 내가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내 대신 주권을 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라고 그랬어. 그지? 투표는 뭐야? 투표는 뭐라고 그랬어? 예! 투표는 뭐야? 선거는 뭐고 투표는 뭐야? 너 오늘 진짜 니네 집에 전화한다. 뭐야? 선거 뭐고 투표는 뭐야? 허! 야! 야! 투표 선거 마지막이다. 잉? 봐. 우리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니까 주권, 권리 하나야. 내가 나라에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표를 하나 행사할 수 있어. 하나. 그런데 매일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 대신 내 표를 행사해 줄 사람을 뽑는 게 선택하는 게 선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선거를 하려면 내가 내 대신 투표를 할 사람, 내 대신 투표를 해줄 사람을 가서 뽑아야겠지. 그지?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지. 누군지. 그건 투표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거 과정에 투표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냐? 이제 알겠어? 선거 과정에는 선거 유세, 나 대신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고 내가 선거 유세를 듣고 내가 투표 용지를 들고 어떻게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 용지에 어떻게 하는 거야? 도장을 찍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게 투표야. 이해됐지 이제? 도장 찍는 게 투표야. 내가 내 의견을 찍는 게 투표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때는 우리가 걔한테 주권을 다 넘겨줬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바꿔도 되겠니? 우리가 해도 될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또 투표를 하는 거야. 봐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뭐라 그러지? 헌법 개정 투표라고 써 있을 거야. 요렇게 할 거야. 나중에 봐. 얘는 도장 가서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얘는 이제 선거에 내 대신 저거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거잖아. 다른 뜻이야. 이해됐지? 이제 안 까먹을 거지? 니 나중에 니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선거가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선거 보자. 선거권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대. 18세가 몇 살이지? 몇 학년이야? 고3이냐? 고3부터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수영자는 교도소에 가면 선거 있냐? 없어. 몰랐지? 수영자는 없습니다. 나도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어. 없대. 없대. 그래서 없대. 야, 저거 없대. 없대. 저기 사업 망하고 지역가 친구한테 면회 갔다 왔어. 없대. 얘기도 야, 투표인데 니들은 니 누구 찍었냐니까. 법도 시기가 나오는 애가 그것도 모르네. 박사라고 다 알고. 수영자는 없대. 그래서 좋겠다. 지경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어때? 그렇대 얘들아. 없댄다. 수영자 그래 찾아봤거든 내가 법을. 그랬더니 수영자와 관련된 법에 보니까 그게 없어. 선거권이 없어. 선거권 기간 그 수영 생활 기간 동안은 선거가 박탈. 그렇대. 그래서 선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공무단위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무단위권이라는 건 뭐냐? 공무에 저희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타 공무에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단위권은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뭐야? 시험. 두 번째 뭐야? 선거.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선거로 된 사람이 어떻게? 지명. 요번에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 헌법재판관 3명 지명이 아니라 난리 났잖아. 탄핵되고 나서 지명했다고 난리 났잖아 또. 뭐 어떻게 어쩌라고. 빨리 좀 빨리 한 30일 안에 딱 끝났으면 좋겠어. 그지? 맞아. 한 20일 안에 확 끝냈으면 좋겠어. 니들은 정했니? 그냥 10명 나면 몇 명 다 찍어버릴까 그냥? 공무단위권 그거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권 나오네.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 내지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되잖아. 선거권은 간접 민주주의 실현. 직접 참여. 그러니까 선거권을 행사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서 투표권을 행사한 거야. 오케이? 그래.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고 들으면 몰랐지. 도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 찍는 게 투표야. 그리고 누군가를 선출하는 걸 선거라고 해. 근데 선출하는 과정 속에 투표가 들어가는 거잖아. 니 나중에 사회선생님 내가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될 거야. 니 알아들었지? 그럼 반장 선거야? 그렇지, 반장은 선거지. 그러면 반장 선거하는데 투표 용지를 나눠줘야 되겠지. 오케이? 얘기야. 반장 선거를 왜 하는 거야? 아이들의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니한테 갈 거 아니냐? 그거래. 그걸 한다. 반장 선거, 반장 투표. 야, 반장 선거는 안 쓸 수도 있겠다. 반장 투표일 수도. 그거는 그 반이 그 의견 조합을 할 때 반장에게 일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 회장은 선거가 맞겠네. 회장은 일정부 위임하잖아. 근데 학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교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깎여 잘못했으면 너 구라쟁이 선생님이 될 뿐이야. 그거 살펴봐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국민의 의무, 납세 의무. 야, 국민의 의무 뭐뭐 있어?
알았어. 안 보고 얘기해봐. 납세, 어, 교육, 어, 방, 어, 근로, 어. 뭐 환경 보전. 그래. 나라가 떨어져 있으니까 바인 국방 그리고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나라가 운영되니까 세금, 납세 그리고 세금을 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근로 그리고 근로를 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돼. 교육 그리고 환경 보전은 뭐야? 지구가 터지면 아무 소용 없어. 지구가 터지면 야 얘들아 그 우리 지금 탔잖아. 산이 탔잖아. 거기 산에 겉대기만 탔을 거 아니야? 안에도 싹 다 타서 거기에 나무 안 자라 이제 한 20년, 100년, 20년, 30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 누가 들어와야 그 있던데? 뭐 있던데 안 자란대 그지? 그지? 야, 니네 집에 나무만 있다 그랬지? 어쨌든 안 자란대 그지? 그래서 한 20, 30년 안 자란다 치면 손에 필요 없는 거야. 지구가 사라지면 끝이야. 니들 이제 나중에 서울 가끔 오는 친구들 알겠지만 서울은 뒤져 눈이 아파가지고 목도 너무 아프고 내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 요즘에 공기청정기 전체 집 전체 안 돌리면 목이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다 닫고 열어놓고 자면 공기청정기 필터 맨날 갈아줘야 돼. 장난 아니 진짜라니까. 목 진짜 아파 내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납세의무 있고 국방의무 읽어봐. 근로의무 그리고 이게 재산권 행사 5번 이건 빼. 그리고 통치구조는 뭐야? 통치. 자 우리가 정치는 국가기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있잖아. 그지? 세 가지인데 국가기관은 행정부. 통치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어. 활동. 이런 것들 얘를 국가 네 번째 작용이라고 하는데 얘를 정치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해. 얘는 어떻게 뽑는 거야? 얘는 선거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뽑는 거야? 시험이잖아. 그지? 시험 봐서 보잖아. 얘들 다 공무원이야. 그지? 다른 형태를 뽑는 거야. 얘들은 정년 보장, 얘는 뭐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법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래? 통치 구조라 그래. 통치 조직. 나라의 통치 조직. 통치 조직인데 이 통치 조직에 우두머리는 누구냐? 얘네들은 시험이니까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통치 조직의 우두머리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그지? 얘네들은 회사로 따지면 그냥 사원이야 사원. 사원이라고. 얘네들이 뭐야? 통치 조직의 핵심이야. 얘네들은 그냥 사원이야 사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통치 조직의 개념과 관련해서 본질은 국민 주권주의 입각에서 민주국가의 통치 조직은 정부가 필요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 거야. 통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권력이 분립돼야 돼. 권리가 분리돼야 돼. 입법부의 권리, 사법부의 권리, 행정부의 권리가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분리되는 것도 중요한데 견제도 돼야 돼. 그럼 뭐야? 잘못했을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돼. 그지? 대상이 된다고. 재판 갈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몰아줘가지고 권력이 생겼잖아.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권리야. 그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통치 활동을 하는 저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줄을 하나 더 만들어줬잖아. 통치 조직.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은 하나 더 만들어줘서 얘네들은 끌어내리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 그래서 대통령 어떻게 해? 탄핵.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
했잖아. 보내도 되겠냐 이렇게. TV에 나왔잖아. 이재명 씨 구속 뭐 수사하고 수사 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손 들고 막 이랬잖아.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 우리가 지어줬던 끈을 끊어내야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형사사건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왜 이제 대통령 형사사건 진행될 거야. 이제 권력 통치 조직의 권력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사사건을 내란죄 또 뭐 이러면 그거 다 걸리면 못 나와. 무기 받을걸? 아니다. 무기 사형 이렇게 되는데 무기 받겠지. 어떻게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될지. 큰일이다. 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나이가 있는데 통치조직 권력 분리 그냥 권력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돼야 되는데 각각 견제의 대상이 돼도 예전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잖아. 왕. 그래서 왕이 다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절차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지금은 죄를 지으면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교도소로 가잖아. 그지? 그런데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렇지. 필요 없지. 너 사약 먹어. 반대한 신하가 있으면 저놈 죽여 이러면 죽자. 그걸 우리는 사회시간 배웠잖아. 인치 인간이 정치의 중심 배웠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뭐야? 법치. 저게 권력분리. 그래서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적 뭐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뭐야?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뭐야? 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뭐냐고. 여기 중에 1번 넘겨봐. 1번 대통령제 어디 갔어? 몇 페이지냐면 174페이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번 대통령제, 2번 의원제제, 3번 의원적 집권제, 4번 의회정부제. 그래 우리나라 정부 형태 대통령제 그것만 알면 되지. 그렇다고 어딘지 모르니? 174페이지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고.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아직 헌법 안 바뀌었으니까 헌법 바뀌고 나면 중임제로 바뀌면 뭐 알아서 되겠지. 그래서 보면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에 엄격히 등 상관의 독립이 보장된 대통령이 독립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이 대장이라는 거지. 넘어가자. 그래서 대통령제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 그래서 국회, 의회, 국회, 입법부는 국회 하나. 그래서 국민 대표로서의 국회. 그래서 여기서 오늘과 같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입법권이라고 한대.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 뭐야? 입법권이라는 건 뭐야? 입법은 뭐야? 법을 만든다는 거잖아.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입법권이라고 해. 야, 니는 일본어를 잘해서 한문도 잘하겠다. 배우는 중이야? 한문만 알면 이거 뭐 그냥 미안하다. 그래서 이거를 괜히 신청했다 싶다, 그지? 후회도 늦었어. 벌써 어쩔 수 없어. 들어 그냥.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서의 국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국회는 이 법만 만드는 게 아니야. 모두의 감시하는 것 중에 텔레비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뭐야? 그래, 국정감사. 그래서 국정감사에 누가 나와? 누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마이크가 척 꺼지냐고. 국회의원들이 나오잖아.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다가 마이크 꺼지라. 법에 나와 있어. 국정의 감시, 비판. 여기 봐봐. 국정의 감시, 비판으로서의 국회야. 근데 비판, 감시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시간이 초과돼가 꺼진 거 아니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아주 교양적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TV를 볼 때도 저 새끼 진짜 무식한 놈이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게 교양이야.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야? 내 수업을 듣고 나면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데 그렇지? 그래.
아니하며 국회에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구속될 수 있대. 그렇대. 그러니까 얘들아 엄청 신중하게 뽑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는 얇잖아. 끊어져.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한 다발로 묶으면 이게 끊어지냐? 그게 권력이야. 권력의 힘은 막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안 끊어져. 자, 다음으로 넘겼어. 그 다음에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어떤 면책특권이냐면 국회에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명예훼손적인 발언들 많이 해. 잡혀가는 사람 봤냐? 도청한 거 막 얘기하고 있잖아. 잡혀가는 국회에 봤어? 못 봤잖아. 이 면책특권이 있으면 보자. 발언이나 표결의 자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증상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막 사생활 뻥뻥뻥 터뜨리잖아. 솔직히 해서 뭐 국회의원들 자녀들의 사생활 막 터뜨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사생활이잖아. 내 걸 터뜨리는 건 말이 되지만 내 자녀를 건드리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터뜨리잖아. 근데 별다른 문제가 안 돼. 봅니다. 그렇대.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자식이라. 자식 건드리면 나도 화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야 근데 부모가 그렇게 똑똑한데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해? 이해를 못하겠다. 야 너 이해 되냐? 그래. 야 있어 내 친구 중에도 있어. 아버지가 엄청 똑똑한 못하는 이유 안다. 아버지가 너무 똑똑해서 아빠가 웬만큼에서는 인정을 안 한대. 계속 공부하기 싫대. 특히 아버지가 서울대. 더 공부 안 해. 그렇대. 국회에 관한 입법에 관한 것들, 국회에 관한 입법에 관한 것들은 입법권을 가지는 거야. 입법. 너 몇 페이지 한 줄 알아? 하나, 둘, 셋. 어? 179페이지. 너희 179페이지 하는데? 그때서부터 작구나. 179페이지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에 관한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 중에 가장 본질적 입법에 관한 권한이 뭐야?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 입법에 대한 권리 별거 없지? 그 정도 보면 돼. 이거 어떻게 나올 거야? 그 정도 보면 되고. 재정은 뭐야 얘들아? 돈이야 돈. 우리 국회에서 뭐 해? 요번에 계엄령 터진 이유 뭐야? 줄여가지고. 그렇지. 예산을 줄여가지고 터진 거잖아. 예산이 뭐야? 재정에 관한 거잖아. 국회에서는 재정에 관한 걸 한대. 그래, 책에 다 나와 있네. 국회는 입법에 관한 것과 함께 중요한 권리가 하나 있는데 재력의 조달이나 관리 사용하는 작용인 재정권을 가지고 있대. 그래, 이걸 한단다.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대. 그 정도? 몇 시냐? 49.